팩400 임상시험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 등록되었습니다. 제목의 Combined With이라는 것은 병용요법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병용으로 쓰는 약물은 안티-PD에론이라고 적혀있는데 바로 PD에론 계열의 면역항암제입니다. 과연 누가 주도하는 임상시험일까요? 임상시험의 스폰서는 리스 파마스티컬이라고 적혀있는데요. 리는 한국인의 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신의 제약회사, 김간의 신약개발회사 이런 느낌이죠.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중국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회사는 아니고 중국 계열의 제약회사라는 걸 알 수 있죠. 지도에서 위치를 검색해보면 홍콩에 있는 회사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한글로 부를 때는 리스팜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리스팜이라고 부르니까 뭔가 단어가 멋있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팩400 병용 임상시험이 최근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 등록되었는데요. 병용하는 약물은 바로 리스팜이 개발 중인 PD에론 계열의 면역관문 억제제입니다. 이것과 신라젠의 항암 바이러스 팩400을 같이 써서 치료해 보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치료하느냐? 멜라노마라고 하는 악성 흑색종입니다. 피부에 생기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피부암이죠. 멜라노마라고 하면 많이 친숙한 단어, 멜라닌과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세포에 문제가 생긴 게 멜라노마입니다. 멜라닌 세포가 암이 되면 멜라노마가 됩니다. 피부에 발생하는 암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지독한 녀석이 멜라노마입니다. 악성도가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획기적인 치료제가 나오길 기대하는 환자들이 많을 겁니다. 이 멜라노마를 대상으로 팩400과 면역항암제를 병용하는 임상이 바로 최근 4월 19일에 첫 번째 포스팅이 되었습니다.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Not yet recruiting이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 환자 모집은 시작되지 않았으나 곧 시작하겠죠. 최근 4월 19일에 등록했으니까 곧장 환자 모집이 시작되고 완료되진 않을 겁니다. 그럼 환자 모집은 도대체 언제 시작되느냐? 스터디 스타트 데이트가 있습니다. 임상시험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거죠. 임상이 시작되는 것은 환자가 모집되고 투여를 받기 시작하면 시작되는 겁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기 때문에 estimate 추정이라고 적어 놓았지만 환자가 모집이 되고 투약이 시작되면 actual date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실제로 임상이 시작되는 날인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4월에 임상정보가 올라왔고 언제 시작하나 보니까 6월달에 환자를 모집하고 투약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임상정보가 등록된 건 2021년 4월 19일인데 이와 관련된 정보는 2020년 10월 6일에 뉴스기사로 나온 게 있습니다. 리스팜은 신라젠 협력사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병용 임상을 승인받았다고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말부터 환자 모집에 돌입하고 12월에는 첫 환자를 등록하고 투약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상은 1차 치료에 실패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도 failed라고 적혀 있습니다. 1차 치료에서 실패하고 해당 임상으로 넘어오면 2차 치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팩400과 리스팜의 면역항암제 병용 임상은 멜라노마의 2차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임상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대 46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는데요. 4월 19일 임상 디자인을 보면 40명의 환자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임상시험에서는 어떤 지표를 평가할 것인가? ORR과 PFS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Primary Outcome Measure에 PFS와 ORR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DLT라던가 MTD라는 것도 있는데요. Toxicity와 Tolerated라는 단어를 통해 부작용을 측정하는 지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차 지표로는 총 4개의 지표를 볼 수 있는데요. 앞에 DLT와 MTD는 안전성을 보는 것이고 뒤에 PFS와 ORR은 효능을 보는 것입니다. 해당 임상은 임상 1상과 2상이 섞여있는 임상입니다. 임상 2상에서는 ORR과 PFS를 보겠다는 것이고요. 임상 1상에서는 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지표를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용량을 결정한다는 것은 환자에게 약을 투여할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능은 최대화하는 용량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효능은 강력하지만 독성을 불러일으킬 만큼 약을 과다하게 투여해서도 안 되겠고 독성을 줄이고자 최소한의 효능도 보일 수 없게 저용량으로 약을 투여해서도 안 될 겁니다. 그 적정 용량을 임상 1상에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상 2상에서는 그러한 용량을 토대로 효능과 부작용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RP2D라고 하는데요. Recommended Phase 2 Dose의 줄임말입니다. 번역하면 임상 2상에서 권장 복용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걸 임상 1상에서 알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임상 1상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 외에도 임상 2상에서 권장할 복용량을 결정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첫 단추가 잘 끼워지면 그 다음 단추도 잘 끼워지겠죠. 그러니까 임상 1상이 끝나면 심각한 부작용은 없는지 체크가 이루어지게 되고 임상 2상에서 사용할 적정 용량이 얼마인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임상은 리스팜이 스폰서였으므로 리스팜이 주도적으로 진행합니다. 신라제는 임상을 진행할 돈이 현재는 그리 충분치 않을 겁니다. 신라제는 약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는 건데요. 리스팜이 주도적으로 임상 비용을 대면서 병용요법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죠. 리스팜이 굳이 팩사백과 병용요법으로 임상을 진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팩사백이랑 리스팜 자사의 면역항암제를 같이 쓰면 효능이 좋다고 믿기 때문인 거죠.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팩사백과 시너지가 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용으로 임상을 진행하는 겁니다. 신라제는 달리는 말 등에 올라타서 같이 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제약사도 팩사백이 효능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번 리스팜처럼 병용요법으로 임상을 진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일반인보다 지식이 많은 신약개발회사 리스팜이라는 제약회사가 바라볼 때 팩사백은 임상시험을 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리스팜이 개발하는 것은 상업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전세계 흑색종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약 4조 원이라고 합니다. 2026년에는 약 6조 6천억 원에 달할 거라고 전망합니다. 자, 물론 리스팜 입장에서는 자사 파이프라인과 팩사백의 병용이 효능이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사의 면역항암제 단독에 대한 효능도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팩사백 병용뿐만 아니라 자사의 면역항암제 단독도 인터벤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임상이 끝나면 팩사백과 면역항암제 병용에 대한 ORR과 PFS 결과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면역항암제 단독 ORR과 PFS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리스팜의 입장에서는 둘 중에 결과가 더 좋은 파이프라인으로 개발을 진행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애로를 할 수도 있고 임상 3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신라제 입장에서는 팩사백과 병용이 임상 결과가 좋길 기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팩사백과 병용 임상을 개발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죠. 임상시험을 할 돈과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팜의 입장에서는 둘 중에 결과가 좋은 하나만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볼 때 말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임상이 시작되면 어떤 방식으로 투여되는지 보겠습니다. 팩사백과 면역항암제 병용을 하는 그룹과 면역항암제 단독을 하는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팩사백 병용 쪽을 보면요. 팩사백은 저용량 투여군과 고용량 투여군으로 또 나눠볼 수 있습니다. 주사하는데 암 속에다가 직접 주사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멜라노마, 흑색종은 피부암이라고 했잖아요. 피부는 겉에 있고 눈에 보이겠죠? 거기다가 주사기 대고 찔러 넣는 것이라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팩사백을 고용량과 저용량으로 나눠서 투여해보는 병용요법이 있고요. 병용요법으로 사용하는 면역항암제는 정맥주사를 합니다. 면역항암제는 정맥주사 하는 게 많죠. 세 줄 요약입니다. 4월 19일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 팩사백과 면역항암제 병용 임상 정보가 등록되었습니다. 예상하는 임상 시작 기간은 6월달입니다. 환자 모집과 투여가 예상되고요. 리스팜이 주도하는 임상 시험입니다. 리스팜이 주도하다 보니 신라제는 비용 부담을 다소 덜게 되었고 성공적으로 임상 시험이 종료된다면 다시 기대감으로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